안녕하세요, 유종훈 프로입니다. 독학 골퍼라면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오늘 드라이버 편입니다. 이 시간부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프로들이 실제로 스윙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일명 선긋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배워두시면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우선 화면에 일반 골퍼분과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면 모습을 보면 일단 타이거 우즈는 전형적인 대문자 Y에 가까운 셋업인 반면에 지금 이분은 소문자 Y에 가까운 셋업이죠. 이 셋업이 핸드포워드 상태의 셋업인데, 이 핸드포워드라는 거, 소문자 Y 셋업은요, 이 헤드에 로프트를 세운다, D 로프트로 공을 임팩 시키기 위해서 하는 셋업이거든요. 즉 다운블로에 어울리는 셋업인 겁니다. 드라이버는 뒤에서 치는 어퍼블로우 또는 사이드블로우 느낌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은데, 이런 셋업으로는 뒤에서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핸드 포워드 상태에서 뒤에서 치려면 몸을 많이 뒤집어 까야 되고요. 그래도 열려 맞고 손이 너무 많이 나가는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쿱을 하게 되는 안 좋은 현상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셋업입니다. 물론 특정 구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티를 낮게 꽂고 핸드 포워드 셋업을 해서 다운블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프로들이나 상급자들이 하는 스킬이고요. 일반 여러분,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일단 기본적인 패턴, 대문자 Y에서 상향 타격 또는 뒤에서 치는 사이드 블로우 느낌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핸드 포워드 셋업보다는 대문자 Y 셋업에 가깝게 서주시는 게 좋다. 대문자 Y에 가까운 셋업을 해주시려면 우선 공의 위치가 이 왼발 뒤꿈치 안쪽 선상에 놓이게 해줘야 합니다. 공이 일단 그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왼손등이 공보다 뒤에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왼손등의 위치가 공보다 살짝 앞에 나와 있는 형태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을 너무 뒤쪽에 두게 되면 역으로 이렇게 소문자, 역소문자 Y가 되니까 또 이런 셋업은 좋지 못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상체 기울기인데요, 보시다시피 왼 어깨보다 오른 어깨가 낮은 기울기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틸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틸트를 너무 의식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시작하게 되는 셋업이 나오기 쉬워요. 틸트는 여러분 보세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아래에서 그립을 잡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 어깨가 왼 어깨보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그 정도 기울기만 유지해도 여러분 저절로 드라이버 셋업에 어울리는 틸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틸트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더 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틸트 느낌. 근데 틸트를 하라고 이게 코칭 받으셨던 분들, 지적 받으셨던 분들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냐면, 틸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깨가 떨어져 있는데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공 쪽으로 이렇게 공을 조금 옆에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위에서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 어깨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중앙은 공보다 약간 오른쪽 이 정도니까 여기서 그립을 내려잡고 이렇게 팔만 앞으로 보내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기울기, 그냥 이런 기울기가 나오게 되니까 너무 이 틸트를 주는 거 의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보폭은 어깨 너비보다 넓게 서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어깨 너비로 쓰게 되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가볼게요. 측면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무게중심과 각도예요. 이 무게중심이 너무 이렇게 뒤에 있으면 기마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또 너무 앞에 있어도 이 각이 너무 크죠. 그래서 셋업을 쓸 때는 일단 간격을 먼저 설정하시고, 무릎을 먼저 구부리기보다는 엉덩이를 먼저 빼줘서 적당한 기울기를 일단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립을 잡기 가장 이상적인 기울기다라고 느껴지는 각도를 너무 세워줘서 안 되고 너무 숙여줘서 안 되고 45도 정도가 딱 좋겠죠. 여기서 마지막에 무릎에 힘을 살짝 빼주면 아주 적당한 무게중심을 가진 셋업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몸으로 느끼는 느낌은 약간 머리도 앞에 있고 팔도 앞에 있고 클럽도 앞에 있다 보니까 5대5에 가깝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한 1 정도는 더 살짝 앞쪽에 있다는 느낌. 여기서 한 틱만 뒤로 가면 그냥 기마 자세인 거예요. 기마 자세가 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느낌. 척추 라인을 따라서 선을 대각선으로 긋고 그 다음 샤프트 라인을 따라서 뒤쪽으로 선을 연결하면 이 두 선 사이에 이 각도가 나오는데, 이 각이 90도에 가까운 것이
좋은 무게 중심을 가진 또는 좋은 각을 가진 셋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인분의 셋업 한번 보면 이렇게 등각도를 따라서 선을 하나 긋고 샤프트 라인을 하나 또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보면 이 각이 90도보다 상당히 크죠. 이게 무게중심이 너무 서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경우는 내 몸의 각도와 이 샤프트 라인에 여기에 나오는 각도가 90도 각도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자, 그 다음 테이크어웨이를 볼 건데요. 정면에서 보면 낮고 길게 큰 아크를 그리면서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타이거 우즈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런 테이크어웨이를 갖는 게 왜 힘드냐면 머리를 너무 고정하려고 해서 그래요. 타이거 우즈의 테이크어웨이 과정을 보면 모자챙을 잘 보세요. 모자챙을. 테이크어웨이 시작하면서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모자챙이 돌아가죠. 백스윙 탑에서는 오른 신발 쪽까지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헤드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드업은요, 얼굴을 돌리는 게 헤드업, 시선을 돌리는 게 헤드업이 아니고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헤드업 다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리는 것을 보고 헤드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드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도 이 테이크어웨이 라인을 낮고 길게 멋있게 만들고 싶다면 이때 모자챙이 살짝 오른 신발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왼 어깨가 훅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클럽을 길게 빼줄 수 있는 가동 범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머리를 고정하고 있을 때보다요, 얼굴을 5cm만 돌려도 그 가동 범위가 느껴지실 거예요. 확실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머리를 너무 고정하려고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뒤집어 까지는 리버스 피봇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몸이 약간 뒤집어 까지는 듯한 느낌, 이런 백스윙 하기 되게 쉽고,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공을 칠 때는 반대로 또 다시 뒤집어 까지거든요. 몸이 이렇게 왼쪽으로 뒤집어 까졌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뒤집어지는 이런 형태의 동작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머리를 너무 고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움직임을 주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테이크어웨이 측면을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어놨던 그 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가 될 건데요. 자, 테이크어웨이를 지나서 하프탑 그리고 백스윙 탑으로 가기 직전까지 이 과정에 헤드가 이 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이 샤프트 플레인이라고도 하고 스윙 플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스윙의 일관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또는 구질이 와이파이인 분들은 거의 99%가 이 스윙 플레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셋업은 조금씩 달라도 돼요. 어느 정도 달라도 되는데 이 스윙 플레인만큼 꼭 지켜져야 우리가 골프를 잘 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 부분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인 분의 테이크어웨이 라인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어놓은 샤프트 라인보다 한참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플레인을 만드시려면 이런 실내 연습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기종이든 간에 우리 미러 모드라는 걸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내 헤드 끝부터 샤프트 라인을 따라서 이 뒤쪽까지 연장시켜서 선을 하나 긋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테이크어웨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스윙을 딱 하고 나면 리플레이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헤드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 다 보여.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외 연습장에서 하기란 상당히 어렵겠죠. 매번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켜놓고 매번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스윙 궤도라든지 자세를 잡을 때는 실내 연습장이 훨씬 좋다라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번거롭다, 그냥 감으로 치면 되지, 느낌으로 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수들도요, 코치가 항상 옆에 붙어서 이 플레인을 가다듬어 주고 있고요. 잘 치시는 분들은 벌써 이 플레인을 만드는 그 단계를 거친 분들인 겁니다. 이게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테이크어웨이 때 빠진 라인만 잘 지켜줘도 이미 올라가는 길은 거의 다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시작부터 손목을 돌리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헤드가 먼저 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테이크어웨이 때 얼리코, 코킹을 너무 빨리 하거나 몸통에 회전을 하지 않고 팔로만 들어 올리시는 분들은
헤드가 우리가 그어놓은 선보다 앞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자챙을 살짝 돌리면서 어깨를 먼저 45도 정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테이크어웨이를 낙곡히게 쭉 빼주면 그 선을 거의 이탈할 일이 없습니다. 양손 내 명치 앞에 헤드가 그대로 있게 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선을 이탈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 라인까지만 잘 빠져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올라간다라는 거야. 코킹만 해서 넘겨주면. 그 다음은 다운스윙 궤도인데요.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려오는 길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헤드가 안쪽으로 빠지게 되면 당연히 내려올 때는요 앞쪽으로 내려와. 그쵸? 뒤로 빠졌으니까 더 이상 뒤로 내려올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전형적인 아웃인 패턴. 자, 여기에 스윙 궤적을 그대로 손으로 연결해 보면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전형적인 엎어치는 패턴이죠. 슬라이스를 겪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 궤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는 올라간 길 그대로 헤드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헤드가 올라간 길, 그 라인보다 아래쪽에서 내려오면 인 아웃스윙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앞쪽에서 내려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웃인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같은 길로 내려오면 인 트윈 궤도가 나오는 거겠죠. 내려오는 길을 같게 만들려면 암다운이라는 동작이 필요해요. 탑에서 전환 과정에 들어가려 할 때 팔이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동작 보이시죠? 암다운이라는 게 샬로잉과 또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다 같은 동작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스윙 영상을 보면 미세해 보이지만 선수들은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거의 이만큼 내리는 느낌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야 동작에서 요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선수의 스윙을 보고 좀 살짝만 내려주면 되겠구나 하고서 올렸다 살짝만 내리잖아요. 그러면 회전 양이 더 많고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암다운보다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바로 앞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많이 가져가 주셔야 돼요. 우리 몸이 돌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몸이 도는 속도는 팔이 내려오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암다운의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가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만큼 내리는 느낌에도 몸이 돌면서 맞물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궤도를 태워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다운을 잘 하려면 필수 동작이 있습니다. 다운 코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운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스윙 탑에서 100% 코킹을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1, 20% 정도의 여유를 좀 주는 겁니다. 코킹을 한 8, 90% 정도만 해주는 거죠. 8, 90% 정도만 해주고 내려올 때 코킹각을 다 100% 또는 120%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되면 암다운이 저절로 됩니다. 다 넘겨놔 버리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풀어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지를 남겨두면 우리는 이렇게 코킹을 내려올 때 더 주면서 팔을 수직으로 내리는 느낌으로 가져가기가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거든요. 타이거 우즈도 보면 이게 탑에서 코킹각보다 내려올 때 각이 더 좁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운콕이에요. 다운콕. 이게 돼야 암다운이 가능하고 이 플레인을 타고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레슨을 받으실 때 이 구간을 설명 안 해주는, 체크를 안 해주는 프로는 거의 없습니다. 워낙 초보자고 입문자라서 설명을 해드려도 잘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동작으로 만들어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부분을 체크 안 하는 프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골프 스윙 교정 또는 골프 스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스윙 플레이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면으로 다시 와서 암다운의 시작과 함께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동시에 왼발을 디뎌주면서 지면 발력을 위한 사용을 위한 체중 이동이 보이죠. 그리고 하반신 무릎의 외회전과 함께 하반신은 타겟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왼 어깨와 머리는 아직 공뒤에 남아 있습니다. 모자챙을 보면 아직도 백스윙 때 바라보고 있던 곳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임팩 순간에는 왼무릎과 왼팔은 펴져 있고 오른쪽 신체 부위는 부등호 모양으로 꺾이면서 왼쪽에 벽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역K자 모션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팩트 순간에 왼 어깨부터 왼팔 손등 샤프트 헤드까지
모두 일자로 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스윙 플레인이 잘 만들어져 있어도 2차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임팩트 구간에서 이 왼쪽 라인이 일자에 가깝지 못하고 손이 이 라인 쪽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이 상태에서 임팩트가 된다면 헤드가 다쳐서 훅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손이 너무 앞질러서 나가게 되면 헤드가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게 되는 거죠. 이 모자챙이 오른발 쪽을 향한 상태로 이렇게 둘 수 있는 방법은요, 머리를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백스윙을 딱 한 다음에 공을 치러 들어올 때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셨을 땐 지금 가만히 고정한다라는, 고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이게 신체 구조상 이 왼쪽으로 보면 회전을 하면 우리 머리는 척추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딸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프로님들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백스윙을 할 때는 오히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공을 칠 때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돌린다. 그래야 이 타이거 우즈가 스윙에서 보여줬던 머리의 움직임, 그 모양을 거의 비슷하게나마 흉내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를 두고 싶어하는, 뒤쪽에 두거나 고정하고 싶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백스윙 할 때는 이쪽, 다운스윙 할 때는 이쪽. 이렇게 보시면 머리 잡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임팩트 이후에는 양팔뚝과 손목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을 치고 돌리는 게 아니에요. 공을 치고 돌리는 게 아니라 타이거 우즈 기준으로는 아마 여기서부터 미리 준비해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우 모션이라서 그렇지 치고 나서 돌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0.12초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게 순식간에 돌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로테이션도. 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 팔로우 스루 때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미 공이 맞고 나가서 클럽도 다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도 계속 왼손이 장갑이 다 보이실 거예요. 정상적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보면 이렇게 오른손 아래로 왼손가락 장갑이 보이는데, 슬라이스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왼손이 클럽을 끌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니까 왼손은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장갑은 헤드는 열린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고 나서 돌려봐야 이미 시간 늦어버린 거고, 이게 치킨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열리니까 어떻게 헤드를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손을 이렇게 넘겨줘서 헤드가 이렇게 닫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오른손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왼손은 돌지 않고 이렇게 그냥 손을 이렇게 쓰는 거죠. 오른손을 이렇게 써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왼손목이 꺾이고, 그에 따라서 어깨가 치켜 올라오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스쿠핑이라고 하죠. 치킨인가 스쿠핑. 이런 분들은 대부분 왼손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팔을 펴려고 힘을 줘서도 그렇고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클럽을 이렇게 꽉 잡고 스윙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긴 한데, 그냥 조금 편안하게 왼손을 좀 힘 빼주시고요. 왼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린다 생각해 주세요. 백스윙 할 때는 왼손등이 정면, 공을 치고 나서는 왼손바닥이 정면. 이렇게 헤드와 팔과 손이 돌아가는 과정에 공이 맞아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좀 너무 미리 돌린다면 다쳐서 훅이 나는 거고, 너무 늦게 돌린다면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결국엔 타이밍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느 구간 어느 타이밍에서 어떤 스피드로 돌려주느냐, 로테이션을 해주느냐, 그건 여러분들께서 찾아야 되는 숙제인 겁니다. 연습을 통해서. 자,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다운스윙과 임팩트 때 이 오른발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안쪽으로 다 눌리는 듯한 모양.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주고, 하지만 상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옆구리가 이게 꽉 겹치는 느낌이 드는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른발의 체중은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약 한 10% 정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상체는 뒤에 비슷하게 두시면서 오른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 역회자 모션이 안 나오고 머리와 왼발 끝의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역회자 모션이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되면 왼쪽이 너무 급하게 빠져버리는 스핀아웃이라고 하죠. 스핀아웃이 되게 되면 이 왼쪽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팔도 당겨지게 되는 치킨ing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오른발의 모양 만드는 법, 역H자 모양 만드는 법은 제 영상 중에 아주 좋은 교육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링크 위에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피니쉬는 체형과 유연성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프로들처럼 꼭 따라 한다라기보다는 밸런스를 유지한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스윙을 하고 나서 내가 올바르게 힘을 적절하게 쓰고 뺐다면 내가 피니쉬를 하고 나서도 흔들림 없이 균형을 딱 잡고 서 있을 수 있게 되는데, 힘이 끝까지 남아있다, 공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팔로우스로 넘어가는 데까지 힘이 계속 남아있다면 자세가 금방 풀리거나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 피니쉬까지 스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모양을 따지기 전에 그냥 내 스윙 스피드에 걸맞는 밸런스를 유지하자,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피니쉬까지 넘어가는데 큰 무리 없이 스윙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 독학 골퍼라면 솔직히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진정한 독학 골퍼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발전이 있는, 진전이 있는 기본 바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것조차 하지 않고서 그냥 마냥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그냥 치다 보면 잘 맞겠지, 이런 골퍼는 결국에 시간이 뭐 5년 10년 지나면 잘 칠 수야 있겠죠. 하지만 슬럼프,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회복하기도 어렵고 기복이 심한 골퍼가 됩니다. 왜? 어떤 기준점이 있는 골퍼가 아니라 그냥 감에 의존하는 골퍼가 되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구력이 오래 꽉 차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다른 프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독학으로 프로와 맞먹는 실력을 가지신 분들도 다 거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집중하셔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이 틀 안에 여러분의 스윙을 한번 맞춰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곧 나타나게 될 겁니다.